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만 믿고 가볼게요. 네. 네. 오늘 그럼 세 가지 특징주 OX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말들이 많았어요. 왜 갑자기 하이브 이렇게 급락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엔터주들이 다 같이 밀리고 있고 사실 뭐 엔터주만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주에 대한 매도 타이밍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에게 OX로 여쭤보겠습니다. 하이브 두 분 모두 매도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이 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주가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좀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양상이거든요. 하이브의 하락 요인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김민수 대표님. 왜 또 그리고 지금에 대해서는 O를 안 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주가 급하게 밀리는데 BTS 군대 가나요? 그런 이야기 안 그래도 올라왔었어요. 깜짝이야. 네, 그냥 가진 않습니다. 예, 네. 안 가든 그냥 질문 네. 던진 거였는데, 네. 근데 하이브의 이제 주가가 오늘 급하게 밀리는 거, 특히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강하게 밀린다는 얘기는 일단 그만큼 주었던 밸류에 대해서 약간 훼손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겠다라는 쪽이고요. 어느 정도 안정 찾으면 또 올라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좀 걸려 보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특히 성장주의 개념들이 이제 오늘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뛰고 네.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 유가는 벌써 77달러대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이제 3월 달 바로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부여됐던 성장주에 대한 관점, 특히 2차 전지주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쪽이죠. 앞서 뭐 장비주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은 장비주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비싸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투자와 연결해서 움직이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하이브 같은 엔터주의 입장적으로 봤을 때 이 고평가에 대한 지금 밸류에이션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라는 논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좀 움직이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쪽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빠지고 있는 이 국면에서 하이브를 접근하기에는 지금 뭐 또 다른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비는 피하고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X로 일치가 되었고요. 그럼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장 안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잘 버티고 있다. 건설, 기계, 뭐 조선주들, 기자재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현대건설기계 인프라 투자 확대로 지금부터 더 눈여겨봐도 될지 OX로 여쭤보도록 하죠. 네, 현대건설기계는 O로 일치가 되었고 오늘 나오신 많은 전문가들이 약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들 이야기하고 가셨거든요.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무엇이 가장 좋아 보일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초부터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뭐 조선주, 철강주, 건설주 이런 민감주 위주로 서서히 좀 관심이 몰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건설기계 회사들의 이제 주력 시장이 바로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의 경우는 이 중국 내에서 건설기계 수요 감소로 타격을 받긴 했지만 올해의 경우는 중국에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또 확고히 좀 보인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나라 이런 좀 관련된 시장의 경우는 이 해외 매출에 따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단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기계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는 더욱더 뭔가 좀 성장 가도를 달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 물론 건설주에게도 수혜가 좀 이어지긴 하겠지만 바로 이 건설기계가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보더라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사실 오늘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시세가 좀
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인프라라든지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그럼 김민수 대표님, 지금 네. 구간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트를 늘려야 되는 시즌인가요? 아니면 현대건설기계나 물론 건설업체에만 해당되는 의견이신가요? 경기 민감 전반적으로 시각을 좀 바꿀 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항상 증시 격언주에 그런 게 있죠. 어떤 거죠? 잘 알고 있는 가던 종목들이 시세를 계속 꾸역꾸역 가는 것보다 새롭게 소외됐던 쪽에서 변화가 나올 때 탄력들이 좋는 이런 경향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경기 민감 섹터들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 상당히 많이 고생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피크아웃이래요. 실적만 나오면 다 지금이 정점이다. 그러면서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모멘텀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금리의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이제 좀 펀더멘털 되는 것들 챙기자라는 시각들이 맞붙게 되면은 게다가 또 중국에서 좀 더 경기 부양 관련된 쪽에서 내용들이 양념을 더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트리거가 중국 관련된 뉴스들도 같이 연결하면서 어떤 변화를 또 지켜볼 때 거기서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한 번 더 레벨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전반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효성화학이에요. 베트남 PPA 정상화로 실적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효성화학의 주가는요, 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장중에 7%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450억 원 규모의 특수가스 공급 계약도 나왔는데 효성화학 두 분은 좋게 보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네, 이번에도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의견이 세 분 다 동일하게 XOO 일치가 되었습니다. 효성화학은 네. 효성그룹주 하면은 저는 실적 시즌에 정말 빛을 발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효성화학에 대해서는 지금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차영주 소장님 안 계시니까 네. 괜찮으시네요.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잘 맞네요. 그런가 봐요. 네, 차영주 소장만 아니면 다 된다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효성화학을 볼 때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의 대표적인 또 주자인데 여기서 일단 하반기 때 나오는 근데 특히 이런 화학업체 같은 경우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과 그리고 또 제품 가격들의 이제 스프레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맞아요.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추적해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작년 하반기 땐 고생했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원재료죠. 이 프로판이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주력인 PP. 폴리프로필렌. 발음도 안 됩니다. 예, 이쪽이 베트남 쪽의 공장과 함께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는 실적 괜찮지 않겠느냐. 아란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경향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높은데 게다가 또 이 NF3 관련된 또 특수가스 쪽이죠. 이쪽과 함께 폴리케톤 이쪽도 증설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관점 쪽에서 반응을 한다는 쪽에서 일단 큰 그림은 화학 섹터 쪽에서도 경기 민감과 관련돼서 맞아지는 종목들은 일단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5를 드렸습니다. 네, 효성화학 5 주셨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프레드 차이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화학주를 가지고 투자를 성공해 본 적이 없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참 어려운 종목군인 것 같아요. 모르면 안 하면 됩니다. 좀 쉬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안 할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다뤄봤고요. 이 시장 안에서도 좋은 종목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손짓하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한 그런 종목은 무엇인지 마감에 산다 키워드로 확인해 보죠. 골드리버 인더스트리 그리고 종합 물류 서비스입니다.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바로 바꿔볼게요. 골드리버 인더스트리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금강공업이고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나 싶네요. 제 스타일입니다. 좋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할까요? 마감에 바로? 사는 이유는요? 네, 그래서 일단 금강공업은 또 하나 건자재 쪽에 중요한 또 축을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건자재. 쉽게 말씀드리면 강관 있고 알루미늄 폼, 그래서 거푸집 있고 그러면 건자재 쪽에 요소 다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또 상장사 중에 고려산업 갖고 있죠. 사료 쪽입니다.
곡물 가격 올라가게 되면 사료도 바로 가격을 전이하다 보니까 실적에 관련된 흐름들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조선 기자재 업종 갖고 있죠. KSP라는 회사. 선박 엔진 쪽 강자인데 앞서 HSD 엔진 얘기 나왔었죠. 네.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 아울릴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경기 민감과 건자재 쪽에 또 변화들 기대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업황 부진하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실적 별로 안 좋았고요. 하지만 작년에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23억대.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되면 지금 주가 시총이 2,400억대 좀 싸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주당 순자산이 10,000원대인데 10,000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런 관점 쪽에서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높게 주셨네요. 그냥 논리가 단순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격대 그냥 접근하는 전략 오늘 시도하다가 약간 주춤했는데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강공업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700원. 저는 골드리버 인더스트리 딱 언뜻 스쳐 지나갈 때는 레버리지인 줄 알았어요. 무슨 골드 레버리지인 줄 알았는데 금강공업이었고요. 이에 맞서서 태웅로직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종합물류 서비스. 지금 연말이라면 저는 그래 뭐 물류 쪽을 봐도 되나 했는데 연초 태웅로직스 왜 하필 지금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물류라고 해서 이젠 다 같은 물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이 특수 물류 쪽에 더욱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국제 물류 주선 업체이고 뭐 CIS 물류라든지 프로젝트 물류 그리고 국제 물류까지 여러 가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라든지 해외 다수의 이 선사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고 또 이 파트너십으로 인적이라든지 물적 인프라까지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남미라든지 유럽, 중동까지 이 매출 지역 좀 다변화가 되고 있고 이 품목도 다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 속에서도 더욱더 확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ISI 탱크 사업의 경우라든지 뭐 동유럽판 2차 전지 물류 서비스 확대라든지 또 스마트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 관련한 이 신사업 쪽으로 좀 뻗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올해도 역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시장이 워낙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유럽 쪽에 대한 물류 시장 성장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헝가리 법인 설립 이후에도 이 국내 배터리 업체라든지 또 생산 설비 업체의 관련 물류 운송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2차 전지 산업이 계속적으로 조금 뛰어넘을 정도 좀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와 연관에 되어 있는 물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수 물류 부분에서 태용 로직스의 경우는 충분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로직스의 먼저 일부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정도에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오면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눌림 먹을 때 충분히 우리가 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뻗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이제는 우상향으로 뻗어 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새롭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20월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조금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혁 씨도 전고점 부근이 목표가가 10,000원, 목표가까지 오늘 두 분 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손절가는 8,500원이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채팅방에 카카오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성장주 하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네이버 카카오인데 네이버 시총 순위가 또 한 단계 밀렸고 카카오도 오늘 많이 밀리고 있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면 아직이다 라는 평가가 많은데 매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카카오에 대한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은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자리를 잡는다든지 추세로 좀 전환한다든지 뭔가 의미가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가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뭔가 의미가 있는 좀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뭔가 특별한 호재라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 속에서는 이 특히나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를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관망할 때다라고 카카오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결국 시장에서 낙폭을 많이 줄이지 못하고 하락, 급락으로 마감할 것 같은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1.22%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2,952.74포인트, 뉴욕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고됐던 바 미 국채 금리가 오늘 또 우리 증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요. 계속 오늘 언급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 뉴욕 증시 안에서도 성장주 나스닥 쪽이 많이 밀렸고 우리 증시도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게임주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줬던 로봇주까지 급락하면서 코스닥이 2.17% 크게 밀리며 1009.2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1.17%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